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발견한 페니실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1881년에 스코틀랜드의 록필드라는 농촌에서 태어났어요. 25살에 의사 면허를 받았고 세인트 메리 병원에 라이트경이 있던 예방접종과에서 학문의 길을 걷기 시작했죠. 근데 그 당시의 의사 생활은 그렇게 멋지지만은 않았어요. 그 당시 의대 교실은 섬뜩할 정도로 춥고 더러웠어요. 더군다나 나머지 시간에는 환자를 치료하며 자기 생활비를 벌어야 했답니다.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였어요. 그때 상처가 썩어 들어가는 전쟁 부상자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소독법을 연구를 했죠. 그런데 소독약을 사용을 하면은 감염된 부위에 자체 방어 수단으로 백혈구가 모여드는데 소독약을 사용했을 때 세균보다 백혈구가 더 많이 죽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소독약보다는 수혈을 하거나 식세포 공급을 원활하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러면서 화학약품에 대한 믿음이 점점 약해졌던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실제 페니실린을 마주쳤을 때에도 그래서 쉽게 달려들지 못했던 것 같아요. 1928년 어느 월요일이었어요. 휴가를 갔다 와서 나는 실험실 테이블에 있는 배양 접시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배양 접시는 항상 곰팡이들이 실험 결과를 망쳐놓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배양 접시 중에서 어떤 하나의 배양 접시에 눈길이 갔어요. 다른 접시에서도 곰팡이가 오염돼서 자라고 있었는데 유독 그 배양 접시 주변에 있는 세균들은 녹아서 마치 이슬방울처럼 보였거든요. 나는 곰팡이 조각을 떼어서 다른 배양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옮겨놨어요. 이 이상한 곰팡이를 보존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 곰팡이에서 어떤 것이 나와서 균체를 파괴하는 것으로 보았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궁금했죠. 여기 배양 접시 위에 포도상 구균이라는 세균이 있었어요. 그런데 페니실리움 노타툼이라는 여기 이 곰팡이 주변에서 세균이 전부 다 죽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항균력, 세균을 죽이는 능력이 있는 페니실린이라는 물질이 여기 방출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저의 놀라운 페니실린에 발견되는 모습이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논문을 만들었어요. 나는 곰팡이의 항균 능력을 알아보기 위해서 곰팡이 배양액을 600배나 희석을 시켰어요. 그래도 놀라운 살균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를 토끼랑 그 다음에 쥐에도 정맥 주사를 해봤는데요. 그때 주사한 양은 사람으로 따지자면 몸무게 80kg, 몸무게를 가진 사람한테 약 2kg의 배양액을 주사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래도 아주 안전한 물질이었어요. 아무런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보통 소독제를 상처에 바르면 세균보다 백혈구가 더 많이 죽었었죠. 그거에 비해서 이 곰팡이 배양액은 주사를 해도 백혈구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았어요. 이 사실은 나에게 상당히 힘을 줬어요. 사람에게 독성이 없는 아주 안전한 약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있었어요. 이 항균 물질인 페니실린을 상온에 오래 두면 효능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열에도 매우 약했어요. 이것은 실제로 사용하기에 매우 어려운 문제를 가져다 주었죠. 환자가 항상 시간 맞춰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니까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간혹 페니실린을 사람에게 투여해 보기도 했지만 이거는 나중에 중요한 기록으로만 남게 됐어요. 그러다가 페니실린 분리 실험에 실패를 한 이후에 이 페니실린의 약효가 너무 금방 없어지는 것에 저는 흥미를 점차 잃어가고 있었어요. 그래도 나는 누군가가 이 활성 물질을 분리해 주기를 바라고 곰팡이 포자를 버리지 않고 보관하고 있었어요. 이 사실은 최초로 곰팡이가 발견된 후에 무려 12년 동안이나 잠자코 있다가 새로운 연구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죠.